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몇몇 업종을 대상으로 집합 금지를 풀어 집합 제한 시설로 완화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 각급 학교들은 오늘부터 부분 등교가 재개됩니다. 수능 원서 접수에 이어 이번 달부터 각 대학들의 수시 모집도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대학 정원보다 수험생 수가 더 적어지는 첫 해여서 대학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10개 지구 9개 공원의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의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다른 공원들에 비해 늦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남의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올해 매출액을 300억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의 상처와 또 상인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죠. 광주시는 오늘 집합 금지 업종 중에서 그 일부를 대상으로 집합 제한 업종으로 완화할지 검토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에 금남 지하상가는 오가는 사람이 없어 한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에 장사가 안 됐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는 그나마 없었던 손님의 발길이 더 뜸해졌습니다. 각 구간별로 그래도 여기가 손님이 최소 한 50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이 구간이가 근데 한 2~3명 계시잖아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 차례 연장되면서 집합이 금지되거나 집합 제한 시설로 분류돼 광주시 행정명령의 집행 대상이 되는 상인들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PC방이나 게임장처럼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자신들의 업종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오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둔 20개 업종의 일부를 집합 제한 시설로 완화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집합이 금지된 20개 중점 관리 시설 중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 행정조치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광주 지역의 확진자 수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연속 2자릿수를 기록한 이래 나흘째 한 자릿수에 머무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확진자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불안함 속 고요함입니다. 이미 가까운 곳에 무증상의 확진자들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아직은 우리 생활 주변 가까운 곳에 무증상으로 감염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원격 수업을 해왔던 광주 지역 초중고교의 경우 오늘부터 부분 등교가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입시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 원서 접수에 이어 이번 달에는 각 대학들의 수시 모집도 시작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입학 정원과 수험생 수가 역전이 되는 첫 해여서 이 대학들의 경쟁이 어느 해보다 치열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AI 특성화를 전면에 내세운 호남대학교.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에 대학의 특색과 연계한 지원책을 내걸었습니다. 최초 합격자 모두에게 보급형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다른 입학생들에게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가 AI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공의 학생이라도 AI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한 AI의 것들을 자기 전공에 녹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재를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시 설명에 나서고 있는 광주대학교도 전체 입학생에게 최대 60만 원의 장학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장학 혜택으로 코로나19로 움츠러든 가계 부담을 고려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합니다. 학생들 우선이니까 이런 학교의 재정보다는 학생들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급 장려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신대와 광주여대 그리고 남부대 등 다른 4년제 대학에서도 등록금의 최대 50%까지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이처럼 치열한 수시 경쟁에 나서는 이유는 올해부터 입학 정원이 고3 수험생 수를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국 입학 정원은 55만여 명,
하지만 고3과 재수생을 포함해도 전국 수험생은 53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광주 지역의 수험생도 지역 대학의 입학 정원보다 6천여 명이 적습니다. 수험생 수와 입학 정원이 역전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입시. 자칫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파격 혜택을 내세울 만큼 대학들의 위기 의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 아침 구름이 가득 낀 가운데 날이 흐립니다. 또 곳곳에 안개도 끼어 있어서 시야도 흐린데요. 특히 영광의 가시거리 현재 380m 안팎까지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날이 흐린 가운데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도 내리겠습니다. 낮부터 오후 사이 해안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날이 다소 흐리겠지만 오늘 오후 들어서는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광주에서도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가운데 2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니까요.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 완성차 공장의 공정률이 50%를 넘어 순항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빅그린 산단에 조성 중인 공장은 지난해 12월 착공한 이래 10개월이 지난 지금 5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4월쯤 공장이 완공돼 완성차 시험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1년 뒤인 내년 9월부터는 본격적인 완성차 생산에 돌입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주에 여야 대표가 만나 4.15 총선 당시 공약과 정당별 정책 중에 공통사항들을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협치 선언은 반갑지만 실제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정준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요, 이 여야의 공통 정책이 37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정책들 소개해 주실까요? 예, 우선 여야가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 과제들 몇 개만 살펴보면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그리고 벤처기업 지원 등은 이제 지난 20일 총선 과정에서도 공통된 정책이었고요. 여성 안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들이 주요 추진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낙연 대표가 6개월짜리 당대표를 하면서 뭘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까 고민을 하셨을 건데 아마 그 답이 이 여야정 상설화였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김종인 대표를 만나면서 이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를 다시 공식 건의를 했었는데요. 아마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본인의 업적으로 좀 자랑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당이 공정경제 3법도 같이 추진을 하자고 야당에 제안을 했는데요. 이건 어떤 법인가요? 예,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것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3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등입니다. 상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중대표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계열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계열회사 임원의 비리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겨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제가 일부 폐지가 됩니다. 현재는 공정위에서 고발을 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피했는데 개인도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그룹 감독법을 말씀을 드리면 금융지주회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삼성이나 하나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가 없으면서도 삼성생명이나 이런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금융지주법이 있는데 현재 그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를 하는데요. 금융그룹 감독법을 통해서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공정경제 3법이 중소기업들에게 좀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업들에게 좀 부담이 되긴 할 겁니다. 경영진에게 이제 규제를 좀 강화를 하는 내용이어서 그런데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부담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쟁사업자가 그 공정위 말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 일단 조사를 받아야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늘어날 것 같고요. 상법에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표소송 이외에 감사 선출을 할 때 대주주의 투표권을 3%로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소수 주주가 연합을 하면은 대주주가 원치 않는 감사가 선임이 될 수 있을 건데 굉장히 좀 껄끄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금융그룹 감독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삼성생명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른바 순환 출자를 통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그 가격 폭이 좀 폭등을 하거나 폭락을 하게 됐으면은 재무 건전성을 이유로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을 해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공정경제 3법 처리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협의하면 해결책이 나올 거다라고 했다가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태도를 바꿨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 통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지금이 21대 총선인데요. 네. 20대 국회에서 이 입법이 현재 국민의힘 야당의 반대로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재수생 입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회기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당 입장이 갑자기 바뀔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협치를 하려면 국회 원구성, 특히 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번에 법사위원장 자리가 워낙 뜨거운 쟁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오긴 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법사위원장 관련해가지고 합의가 잘 안 됐던 이유가 결국에는 하반기 원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갈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구조상으로 그 전반기 원구성 대표가 어떻게 하반기 원구성 대표를 조율할 수가 있느냐, 결정 권한이 없다라는 반발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지법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재판의 방청 인원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실내 50인 이상 모일 수 없도록 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오늘 열리는 전국 공무원 노조 광주본부 소속 공무원의 선거법 관련 재판 첫 공판 기일에서 재판 방청객을 30명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광주지법은 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재판처럼 방청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에 대해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해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특정 후보자 측에게서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15명에게 1,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한 후보자 출판 기념회 행사장에서 35만 원 상당의 교통 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았으며 과태료는 최소 48만 원부터 최고 78만 원까지 모두 1,067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교통 편의 제공 등을 주도했던 후보자 측근은 지난 2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전남 지역에서 소멸 위험에 처한 자치단체가 모두 18곳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특별법 제정을 발의했는데요. 이번 특별법안이 갖는 지역적 의미와 향후 입법 가능성에 대해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안의 반도 끝자락 농어촌 도시 고흥군. 고흥군의 인구는 지난 1966년 23만여 명에 이르렀지만 농어촌 도시의 고질적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 속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6만 4천여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군은 현재 귀농 기촌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시책을 도입하면서 인구 감소세를 완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민선 2년 동안 우리 고흥군으로 유입된 인구가 2,700명 정도로 한계면 정도 인구입니다. 2018년보다 인구의 감소 폭이 2019년에 10% 정도 둔화됐기 때문에 인구 감소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고용정보원은 고흥군을 포함해 보성, 신안 등 전남 지역 자치단체 18곳에 대해 지방소멸 고위험 또는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특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 법안은 대통령 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위원회 설치와 일자리, 조세 특례 지원, 교육, 문화, 의료시설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문제에 인식을 같이 하는 전남도와 경북도가 함께 노력을 한다면은 충분히 21대 국회에서는 이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 감소 추세를 넘어서
이젠 지방소멸 위기에까지 직면한 전남. 이번 특별법안이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국가 차원의 현안으로 이끌어내는 새로운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장흥군을 관통하는 탐진강 줄기를 따라 풍광이 좋은 곳이면 어김없이 정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정자는 선현들이 단순히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 아니고 부모와 나라를 걱정했던 공동체의 공간으로 세월이 묻어나는 곳들인데요. 양현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진에서 장흥으로 50여 킬로미터를 흐르는 작은 강 탐진강. 강물이 쉬어가는 언덕배기에 정자, 부춘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두 28개의 편액이 부춘정 퇴마루를 장식하고 있고 소나무가 정자 주변을 보듬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 문희계는 1838년 부춘정을 지어 매일 임금이 있는 북쪽을 향해 절을 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부춘정은 충절을 상징합니다. 탐진강을 내려보는 또 다른 정자 경호정은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위해 손자가 지어 효를 상징하고 있고 이름 그대로 동백숲으로 둘러싸인 동백정은 1700년대부터 마을 사람들의 대동계, 별신제의 회합 장소로 이용돼 왔습니다. 단순한 자연 풍광을 보고 시를 읊조리는 것을 넘어서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의병을 일으키기를 이렇게 창의했고 또 어버이에 대한 이 효심을 이렇게 간직했던 곳이고 탐진강 따라 사연이 각각 담긴 30개의 정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대부분 사라지고 지금은 8개만 남아 있습니다. 장흥군은 탐진강변 8정자를 따라 옛 문인들과 의인들의 삶을 천천히 더듬는 자전거 길을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에 드는 비용은 지난해보다 4%에서 6%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 시장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3만 7,800원, 대형 유통업체는 33만 6,800원이 산정됐는데요.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2주 전부터 사과, 배, 고기 등 10대 성수품을 평소보다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구 작업이 한창인 구례 수해 현장에 달빛 응원이 도착했습니다. 대구 변호사회가 전남 지역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보내온 건데요. 지난 2월 광주 변호사회가 대구 주민들을 위해 보낸 코로나19 후원금에 보답한 겁니다. 광주 변호사회는 대구 변호사회와 함께 7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례 수해 현장에 전달했습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열렸던 남부대학교에 수영선수단이 창단됩니다. 남부대학교 측은 내년부터 경영과 수구 종목에 25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두 종목팀이 동시에 창단되는 건 전국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선수단에는 장학금, 훈련 경비 등 대학이 마련한 3천여만 원과 광주시 지원 2천여만 원이 투입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닷새 동안 아시아 하이웨이를 따라가는 예술여행이 시작됩니다. 신나는 평화예술여행, 경계를 넘어 코라시아 로드런 전국 투어 공연인데요.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안 하이웨이를 따라가며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알릴 예정입니다. 가수 김원중, 작가 주홍 등이 참여하며 코리아 유라시아 로드런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에서도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오늘 아침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날이 흐립니다. 또 곳곳에 짙은 안개도 끼어 있는데요. 현재 영광의 가시거리는 380m 안팎으로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은 상태입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이 흐린 가운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도 내리겠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오늘 점심 무렵부터 오후 사이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에서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는 오전 중에는 다소 흐리겠지만 오늘 오후 들어서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도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나니까요. 감기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담양의 낮 기온은 27도 안팎 예상되고요. 나주와 화순에서도 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5도, 영암의 낮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 27도, 광양은 28도 안팎까지 올라서 낮 동안에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에도 잠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그 밖의 날은 구름만 많거나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